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변호사님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상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속.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합니다. 왜냐, 상속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진짜 많죠. 네. 예, 상속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법적 분쟁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등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6세인 강 씨는 이제 아버지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을 하면서 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을 전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8살 터울인 남동생이 그간의 이제 직장 구조 조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수험생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전혀 이제 아버지 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네. 아버지 상속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신의 이제 부양 의무를 이제 상속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상속분이 자신도 공평하게 들고 가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형제나 자매 또 남매가 봉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속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속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언이라든가 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민법 109조라든가 1009조라든가 1010조에 따라 가지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게 됩니다. 예. 이 경우 이제 상속 재산이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이제 상속 재산은 균분으로 받게 되고 이제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대해서 5할을 가산해서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유산이 나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나온 이 강 씨처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동순위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이제 부모를 부양해서 공동으로 이제 근분해서 부양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이제 피상속인이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동거, 강호 혹은 이제 특별하게 부양을 한 경우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상속 시 고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제도를 적용하면 좀 더 공정한 상속 배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이제 부부 간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부양이라든가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친족 간 부양 의무자 사이에서도 부양할 의무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여 사실 자체를 이제 구체적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여분을 판단할 때 네. 그 기여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정도, 개인적 유대 관계, 그리고 이제 자산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일반적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아버지 사업체를 이제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든가, 네. 혹은 이제 상속인들 모두가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 상속인 중 일부가 이제 전적으로 부양 의무를 전담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여분 제도가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요? 네. 기여분 절차는 이제 협의가 있다면은 협의에 따르지만은 협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여분 결재 청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여분 상속 시 전까지는 언제라도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하며 이제 기여분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런 법원이 이제 기여의 시기라든가 방법, 범위, 주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여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여분이 인정된 이후에는 상속 재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기여분을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여도가 인정된 상속권자는 이제 기여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과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에 의해서 나눠진 상속 재산을 동시에 합쳐서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조인 혹은 또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듣고 코너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기여제도는 우선은 예. 이제 상속 재산의 실질적 공평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평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제 형제간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언이라든가 유증을 통해서 미리 확정을 지어 놓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제 또 막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좀 가족끼리 원활하게 대화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